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SDI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LFP 양극재를 공격적으로 캐파 확장하고 있는 LNF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외국산 전력 장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기기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산이다 라고 하면 한국은 외국산 아닌가요? 이 행정명령의 뒷배경은 중국 대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다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관련해 가지고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실제로 거론됐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변압기, 대형 발전기, 산업용 제어 시스템, 인버터, 여기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심사 대상으로 거론이 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LFP 양극재를 만드는 LNF 그리고 ESS 향으로 공격적인 캐파 증설, GM과의 합작 법인을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지분 인수하고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 투자를 증설시키는 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삼성 SDI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번 행정명령에 특정 국가가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면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력기기 쪽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에너지 안보 전략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ESS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진은 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자꾸 많아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의 축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전기차는 마이너스, ESS는 플러스 두 방향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0%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ESS 신규 설치 6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어요. 산업 내 전기차 매출 비중이 60%라서 아직까지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기차의 수요 증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 전기차가 미국에서 왜 잘 안 팔리느냐.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입니다.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500km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리터당 1.3달러로 독일 2.5달러 대비해 절반 수준이다 아직도. 그리고 유럽은 반대로 중소형차와 세단이 80%입니다. 유럽 시장은 괜찮은데 북미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하지만은 2차전지 20년, 21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7월까지 투자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실제로 전기차 캐중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도 잘 못하고 있었고요. 좋은 소식이 미리 땡겨가지고 다 반영돼 있던 거죠. 그래서 주가 멀티플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그리고 주당 이익 대비해서 주가만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악재를 거의 다 반영한 상황입니다. 플러스 30을 보다가 플러스 10이 나오면 쇼크잖아요.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기대치보다 약 4조 정도 모자랐었는데 이걸 가지고 주식을 막 패대기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기대치가 높았다가 낮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하락 요인인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이걸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별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유럽 시장 이야기를 드려본다라고 하면은요. 한국 점유율 하락을 멈추게 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 추정치에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리포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11년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수출액의 9%를 수출하는 기업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건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원가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죠. 원가를 낮춰서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수출을 해왔었는데 2027년도 1월이 됐을 때는 0%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이 결국에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산업 가속화 법안. 다시 말해서 유럽 내에서 배터리를 조달하라는 요구죠. 원래 이름은 산업 탈탄소 가속화 법안이었는데 이제 탈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망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고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까? 유럽 현지 생산자끼리의 경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한국 점유율이 70%대에서 30%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중국 기업이 계속 이 점유율을 늘려왔었는데 이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ESS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20년, 21년, 22년, 길게는 23년도 7월까지 이야기를 드렸었죠. 2차 전지의 붐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까지도 계속 다 끌어다가 주가가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드론에도 사용될 거다.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선박, 항공.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로봇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대감의 멀티플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장 증설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캐파 확장을 하면서 캐파 확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큰 기대감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거. 그런데 증설이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늘지 않는데 증설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 놓고 안 돌아가면 감가상각비만 늘어나고요. 고정비 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기차 시장 어떤가요? 미국 판매 마이너스 40%나 되는데 합작 공장은 계속 지어져 왔습니다. 반도체 투자 논리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요. 공급 증가가 곧 공급 과잉으로 읽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가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증설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폭이 캐파를 앞설 때 수요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도 이런 일이 없었나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저희가 22년도, 23년도까지도 꽤나 종종 보던 공시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전방 수요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캐파가 못 따라갔기 때문에 당시에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무상증자하면서 북미공장 증설에 자금을 투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연 20%에서 30%씩 성장합니다. 점유율까지 중국에서 지금 넘어오는 중이에요. 여기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까지 일어났으니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삼성 SDI 주가 레벨로만 보면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규장 기준으로 최고가 72만 3천 원, 오늘 종가 56만 9천 원입니다. 56만 9천 원에서 72만 3천 원까지 올라가는 이 가격 상승, 이 정고점을 뚫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느냐, 이걸 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 본전 매도 심리에 매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외국인도 주체가 여러 곳이에요.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국부 펀드부터 해서 대학 기금, 그리고 각국의 연금 운용 자금들, 그리고 헤지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 자금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대부분은요, 물렸다라고 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 조절해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어떻게 하죠? 금융투자는 고객이 시키는 대로 사고 파는 것 뿐인 겁니다. 증권사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잖아요. 유동성 공급을 해줍니다. 누군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대신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팝니다.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는 손해봅니다. 이 금융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았으니
증권사가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인 매수매도 자금이에요. 그런데 연기금하고 투신 쪽, 투신은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운용사.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모펀드 운용하는 곳. 그런데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신이나 연기금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원금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매도하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거래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56만 원에서 그리고 58만 원 선, 이때 구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저항 구간은 저항 구간이지만은 58만 원대까지 외국인이 본전왔다고 매도할까? 이거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기관 자금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한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투신 쪽 계속 들어왔죠. 왜냐하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ESS 향으로 설비 투자 증설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투신이 들어오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굉장히 신경 써서 봅니다. 목표가를 보려고 리포트를 보는 게 아니라요.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 올라왔는데 EPS를 상향시킨 게 아니라 멀티플을 11배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85만 원 선 이렇게까지 높여버렸습니다. 이 멀티플을 높인다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ESS 향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도 매집 들어가 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 플레이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또 매집 들어왔잖아요. 지금 기관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좀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꺾였을 때 어느 라인까지 지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저 벤자민이 글 올려드리는 내용들 바탕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상단에 보이시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만 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시면은 제가 종목 모니터링하는 내용들, 이것도 이제 삼성 SDI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력기기 2차전지, 실제로 전력기기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가격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요, 지금은 어떤 증권사나 자문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로서 구독자 관점에서 콘텐츠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추천 그리고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쭉 내려서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글들을 어떤 형식으로 올리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독하는 방법도 제가 직접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한타증권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벤자민은 유한타증권과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한타증권과 제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여러분들께서 유한타증권 계좌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 접속을 하려면 무조건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개설하는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제 컨텐츠가 등록이 되고요. 8월 한 달 동안 수수료 혜택과 치킨 쿠폰 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한타증권 HTS에서 제휴 컨텐츠를 클릭하시면은요. 만약에 등록을 해두시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제가 서진 시스템 하루 4건 2천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한 거 이거 제가 공시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8월 21일 삼성 SDI 제가 공시 관련해 가지고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공시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확인 같은 경우는 무료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